자, 전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 작년 12월 23일 세계 167개국 중요회 글짓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들의 당선 소감을 이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중고등학생들은 과연 세계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중요회 글짓기 대회를 참여하고 나서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효의 패러다임에 우리들의 효도의 가치관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8세부터 24세의 청년들 100명이 아니고 10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부모님을 꼭 모시고 싶다. 한국은 35%, 일본은 28%, 놀랍게도 미국은 64%, 영국은 66%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원래 충효의 사상, 특히 효사상은 동양의 전통적인 우리의 고유의 사상인데, 우리 한국인 중에서 35%만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가까운 일본은 28%예요. 그런데 서양은 미국은 64%, 영국은 66%라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시급히 충과 효와 예 사상의 실천과 전파를 교육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이런 사고의 차이에 의해서 내가 과연 긍정주의자인가 아니면 부정주의자인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성공한 사람의 줄에 서라. 그래서 항상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내가 항상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만 하는 사람의 곁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근묵자흑. 시작. 가슴 펴고. 근묵자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 이걸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젊은 아이들 하는 말이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자, 우리가 건배제의 할 때 뭔가 멋진 고사를 갖고 건배제의 하면 멋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 간다. 즉, 이만큼 사람의 향기를 만리 간다라는 표현으로,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향기, 어떤 향기를 피워야 하느냐? 효와 예, 그리고 충을 갖춘, 이런 인성을 제대로 갖춘 멋진 사람의 향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만 한다. 샤넬 넘버 5도 좋지만 사람의 향기가 더 훌륭하고 멋지다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자,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충효의 대학에 백리, 천리, 만리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남향백리, 묵향천리, 덕향만리. 난꽃의 향기, 아주 청초한 난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아주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 먹을 가는
묵의 향기는 천리 가고 덕향만리, 사람의 덕의 향기는 만리 간다. 바로 이 덕향만리가 충효예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효의 대학의 건화기념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베풀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덕향만리예요. 그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덕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려 깊은 윤리적인 삶, 이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덕이 많다. 덕을 베풀어야만 한다. 내가 덕을 받았습니다. 덕분입니다. 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남향백리 시작. 묵향천리, 덕향만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건배제의할 때 이런 사자성어를 써서 이것을 설명해 주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있어 보인다. 오대 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나옵니다. 자, 적선지가인은 필류여경이요. 시작. 적악지가인은 필류여앙이라. 이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우리가 적금이자 적금. 돈을 쌓는다는 것이에요. 적금. 이 적선은 뭐냐? 선을 쌓는 것이에요. 선을 쌓고 선을 모으고. 집가짜잖아요. 즉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필류여경,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 반면 적악지가인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필류여왕, 우리가 뭐 재앙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필류여왕, 반드시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선지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적악지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적선지가가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적선지가에는 시작. 필류여경이요. 적악지가에는 필류여앙이라.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소리내서 연습을 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과정이에요? 충효예대학 충효예 교육사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도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학문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 학문의 깊이를 쉽게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잖아. 그래서 소리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적선지가에는 시작. 자, 뜻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시작. 자, 다음 봅니다. 뜻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첫째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자, 동남아는 정말로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동남아 국민들은 정말 스님에 대한 공경심이 얼마나 크냐면, 동남아도 가면은 스님들이 정말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스님들이 동남아는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술 드신 스님들이 또 막 쓰러져 주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는 스님들 앞에서도
절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수양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일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분들, 아이고 저 땡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저분이, 저 고매한 스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도 수양의 일종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는 현상을 보지 말고 어떤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속담이 여기서 나온 것이냐.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어서 저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이 말이 정답이다, 이 행동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답은 없는데 무슨 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명답이 있는 것이죠. 현명한 답, 명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롯데호텔 충무회 대학에 강의 들으러 오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오는 것이 정답이 있나요? 자가용을 몰고 오는 것도 어느 코스로 와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모든 길이 다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명답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시작. 첫째, 공짜 하지 말고 첫째, 공짜가 없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다만 명답이 있을 뿐이다. 네, 그다음 볼까요? 자, 또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다. 나는 항상 겸손과 그리고 하심의 정신으로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듯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내 행동,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분에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담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착각에 제가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착각에. 그런데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을 제가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이 항상 저에게 겸손해야만 한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베풀어야만 한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 배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제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굉장히. 또 옛날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잔 적이 여러 날이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무엇이 궁금한가? 과연 내가 못하는 것이 뭐지? 너무나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잤던 너무나 시건방진 날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자수성가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내가 왔다. 너무나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것이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나는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내 힘으로 자수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없던 것이에요. 내가 자수성가하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않았던 도움. 농부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정말 수천 번의 손길이 가서 쌀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농사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그 안에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벼가 익을 때까지 하늘에서 필요할 때 비도 내려주고 필요할 때 따뜻한 햇빛도 내려주고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필요할 땐 바람도 보내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하늘이 도와주고 자연이 도와주어서 그것을 이루었던 것이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착각, 자만심과 교만에서 우리 충무의 대학 사기 원우 여러분은 벗어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세 사람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내 스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잘하시면은 잘하는 것을 본받고 그분이 나쁜 일을 하면은 나는 저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잘하는 분은 잘하는 분대로 본받을 것이 있고 못하고 나쁜 일을 하는 분을 보면은 그분을 보면서 반면교사 나의 스승님으로 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효의 대학, 중효의 교육사 사기 원우 여러분이 앞으로 학문 연구를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할까요? 자, 내가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시작. 첫째,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애드립.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자, 첫째, 시작. 자, 둘째. 자, 셋째. 동의하십니까?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세계 글짓기 대회 수상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연변한국국제학교 10학년 오사랑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연변은 독립운동의 혼과 선조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생활하며 그 내용으로 쓴 글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조님들의 뜻과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연변은 명동촌, 어랑촌 같은 독립유적지랑 가까운데 가족들이랑 휴일에 방문할 때마다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면서 가곤 했는데 이 상을 받은 후에 한 번 더 가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제가 쓴 글의 제목은 자발적 주먹밥인데요. 상을 받은 소식을 들은 후부터 매일 주먹밥을 먹고 있어요. 엄마가 자발적으로 주먹밥을 싸주시는데
너무 기뻐서 그런지 매일 먹어도 하나도 질리지가 않고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찬주라고 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런 귀한 상을 주시고 또 외국 땅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재외농부들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충효회 실천본부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이라는 먼 타지에서도 이런 충효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희 백의 민족의 민족 정신과 정문화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충효의 정신을 어떻게 저의 부족한 글 실력으로 한번 열심히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저의 마음이 담긴 글을 공감해 주시고 또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쓴 글의 주인공이신 10대인 저보다도 훨씬 아름다우시고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저의 외할머니와 같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인데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충효회 공모전 중등부 대상을 받게 된 중국 상해한국학교 7학년 이채민입니다. 제가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공모전의 주제들 모두 사랑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 또 제 취미 중 하나인 글쓰기를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게 글을 썼고 또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글을 쓰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대상을 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소감을 말하는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밖에만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아쉽고 또 답답하실 텐데,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씩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충효의 대학의 건화기념은 충효의 사상의 세거입니다. 한국을 뛰어넘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의 문화, 한국의 K-팝, 또 한국 영화, 한국 음식, 그리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정치문화인 충효의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김진애 영화의 전당 대표님 오셨으니까 영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하면은 트로이의 목마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트로이의 목마도 여기서 나온 이야기고, 아킬레스 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발목 뒤에 아주 어느 누구도 아킬레스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장소는 없었는데 바로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맞아서 쓰러졌던 그 아킬레스 건이라는 그 내용이 나온 그 영화, 바로 아킬레스, 그리스의 신화적인 장수인 아킬레스 건이 바로 트로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가 그 아킬레스의 역을 맡았는데, 브래드 피트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충효의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오는 영화에 충효의 사상을 좀 삽입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쾌히 약속을 하고 그 영화에 충효의 사상을 대사로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스파르타의 아주 세계적인 미녀가 있었습니다. 헬레네라는 스파르타 왕비였습니다. 왕비인데 이 왕비가 스파르타와 트로이가 평화협정을 맺는 날, 트로이의 왕자와 이 헬레네 왕비가 서로 눈이 맞아서 이 왕비가 몰래
트로이 왕자를 따라서 트로이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스파르타군이 바로 트로이를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왕비를 돌려다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짤막하게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충효의 사상에 관계되어 있는 대사가 나오는 영화의 장면만 편집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Forgive me for any offenses. I served you as best as I could. May the gods be with you. Hector. No father ever had a better son. Apollo guard you, my prince. You're the best man I know. You're a prince of Troy. I know you make me proud.
브래드 피트의 약속 지켰나요?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자만 갖고 충효의 교육을 시켜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제작한 이제 애니메이션, 우리가 제작한 웹툰, 또 우리가 제작한 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1세기 충효의 교육은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Under 30 seconds before exhaustion. It's now or never. Success. Cedar's Cubs will not go hungry today. 여기에서 방금 사냥에 성공한 동물은 치타입니다. 그리고 먹잇감은 톰슨 가젤입니다. 치타의 평균 속도는 시속 132km입니다. 톰슨 가젤의 평균 시속은 80km입니다. 또한 이 치타는 발바닥에 젤리 성분이 있어서, 여러분 고양이가 막 뛰어 올라갈 때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나지 않나요? 소리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발바닥에 젤리 성분이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냥감의 최근거리에 가서 소리 나지 않고 들키지 않게 최근거리에 가서 가장 빠른 속도로 톰슨 가젤을 사냥하는 것이 치타의 목표입니다. 시속 132km, 가장 근접거리. 톰슨 가젤은 시속 80km, 사냥 성공률은 120%가 되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계량적으로 보면은, 그저 통계로 보면은 120%의 사냥 성공률이 있어야만 하는데 왜 사냥 성공률은 30%밖에 되지 않을까? 지구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타는 언제든 마음 먹기만 하면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을 사냥할 수가 있어서 여유가 있고 그냥 사냥을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톰슨 가젤은 이 치타와 경기에서 지면은 내 목숨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의 목숨, 내 자식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절박함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버려야 하고 강물이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강을 버려야 한다. 내가 내 것 다 찾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 이미 늦어버립니다. 절박함을 갖고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해봤자 24주입니다. 24주 해봤자 말 그대로 말만 24주지 24번입니다. 365일 중에 24번, 그것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저녁 시간을 내지 못하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24일, 365일 중에 24일을 온전히 빼지 못한다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일. 그래서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 제발 재방송 좀 하지 않게 해달라. 그날 와서 강의를 못 듣고 그 다음날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교의 대학은 그저 여러분이 시간 날 때 다니는 일반적인 CU 과정이 아닙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내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인 중교의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한 시간 한 시간 열정을 다해서 그 학문 공부에 집중하고 또 우리 원우들 모두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형제의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건화기념인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24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품격 있는 원우님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정말 중교의 지도자의 품격과 그리고 자질과 그리고 바른 인격 형성으로 정말 멋진 지도자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학문 연구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